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멘탈헬스 클럽은 정신건강 증진과 유지에 도움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드치 연구소에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에서 연재한 것을 유튜브로 이식하면서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이번 멘탈헬스 클럽 부정적인 캐릭터 이야기 시리즈는 한 권의 원서와 두 권의 번역서를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두 권의 번역서 중 하나는 캐릭터, 우리를 웃게 하는 30가지 유형의 성격들이고 다른 하나는 성격의 유형들입니다. 이 두 권의 번역서는 테오프라스토스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더 캐릭터스 오브 테오프라스토스라는 원서를 토대로 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테오프라스토스의 캐릭터를 소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테오플라스토스의 캐릭터에 등장하는 인물은 심리극에서 특히 부정적인 인물을 연기할 때 의미 있고 유용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테오플라스토스의 캐릭터에 등장하는 인물은 부적절하고 부조리한 인물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건강한 삶을 위한 반면교사의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테오플라스토스의 캐릭터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상을 보다 넓고 깊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멘탈헬스 클럽 부정적인 캐릭터 이야기 시리즈 9번째 이야기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멘탈헬스 클럽 시간에 소개하는 부정적인 캐릭터들의 순서는 성격의 유형들이라는 책에 나온 순서에 의거했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정의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부끄러운 언행을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는 사람입니다. 테오프라스토스가 소개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줍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빚을 갚지 않으면서 채권자에게 큰 소리치고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그동안 쌓인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인에게는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큰 소리치고 갑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손님에게는 부당하게 바가지를 씌우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을 보입니다. 이웃에게는 계속 피해를 주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저는 최근 뉴스 기사를 통해 부끄러운 언행을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에 해당될 만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저는 최근 학교 폭력 드라마에 등장한 가해자들의 모습을 통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감지했습니다. 저는 최근 일본과 미국 간 외교 상황을 보면서 이와 관련된 국내 주요 인물들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감지했습니다. 저는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서 타인의 자식 교육을 논하고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소리지르고 윽박지르는 어느 정치인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감지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법 지식을 이용해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 자식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청문회도 피해가는 어느 법조인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감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생각해보면 학살자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두 전임 대통령의 모습에서 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감지했습니다. 저는 심리극, 드라마 치료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자칭 전문가 중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감지했습니다. 저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하면서 특정 직업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감지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목격한 적 많은데
그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감지했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목격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적극 활용했고 자신은 오류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가해자로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큰 소리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에우데모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은 탁월성은 아니지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칭찬받는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중간이라는 말을 듣고 다른 어떤 사람은 가령 무슨 일에나 부끄러워하는 숫기 없는 사람은 지나치다는 말을 듣기 때문이다. 이 방면에서 모자라게 부끄러워하는 사람 혹은 어떤 것이든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며 그 중간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다.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숫기 없는 것 사이의 중간이다. 공정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중간의 사람, 즉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고 숫기 없는 사람은 모든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그 어떤 의견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심리극 진행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알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도움됩니다. 첫 번째, 심리극 진행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알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인물의 등장을 고려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인물의 등장 장면을 설정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연기하는 배우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강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연기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보 조자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참가자에게 역할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안전한 역할 수행을 돕기 위해 저는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자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진행자가 제시한 대사와 연기를 수행하도록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하는데, 이때는 주인공의 도움을 받아 주인공이 지정한 특정 대사와 특정 연기를 설정해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역할을 맡은 배우는 단지 주인공의 의뢰와 심리극 진행자의 지시에 의거해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배우는 역할 수행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관객과 주인공도 배우와 부정적인 캐릭터를 구분하기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직접 연기할 경우 주인공이나 관객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가할 우려도 있고 주인공과 관객들이 자칫 심리극 진행자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진행자가 직접 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심리극 진행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 유형을 알고 있다면 주인공을 자극하는 특정 인물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로 정의하고 대처 방법을 연습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혹은 주인공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캐릭터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경우 안전하게 벗어나는 방법을 연습하는 데 도움됩니다. 이것은 사회기술훈련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맡은 배우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보일 경우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역할 바꾸기 기법을 통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거나 보조자나 특정 관객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 수행에 어려움을 보일 경우 심리극 진행자는 적절한 대사와 표정과 동작과 포즈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방법은 언어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심리극 진행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수행하다가 지적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연출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적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누군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 역할을 수행한다면 저는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세세하게 연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동작과 대사를 최소화하도록 연출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징 대사를 미리 정해 그 대사만 반복하도록 진행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와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연출합니다. 이때 전문 보조자가 함께한다면 대신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으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 연기할지 미리 점검하고 관객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맡은 배우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약 심리극 진행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아예 등장시키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다양한 변수를 최대한 수용하는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 원한다면 특정 캐릭터에 대한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그분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확인합니다.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면 주인공에게 양해를 구하고 빈의자 기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세상을 보다 넓고 깊고 입체적으로 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벗어버리거나 털어버림으로써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독특한 역할과 연기자를 상징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심리극 주인공이 소환하는 가해자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심리극 주인공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늘 살아있고 끊임없이 주인공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그들과 당당하게 마주하고 복수하고 응징하는 장면은 주인공의 잉여현실, 행위완성, 행위 충족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응징 장면을 원할 경우 심리극 진행자는 주인공을 만족시키면서 안전하게 시도할 만한 적절한 응징 장면을 즉석에서 극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인공과 논의하면서 함께 극화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진행자가 부상한 장면을 주인공에게 설명하고 승인받아 극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인공의 동의 없이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응징 장면을 제시하고 주인공에게 신문지 몽둥이를 의자 바닥에 내려치면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칫 심리극으로 인해 또 다시 상처 입는 리트라우마타이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인공을 힘들게 했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강제로 소환하여 주인공에게 직면시키면서 마치 연극의 카타르시스처럼 힘들어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며 관객들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의도적인 연출을 진행하면서 최고의 심리극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어느 심리극 진행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심리극 진행자는 보조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역할을 수행하는데 강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에 관심 없었고 보다 더 악독하게 연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심리극 진행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역할을 힘들게 수행한 보조자에게 어떠한 사후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보조자에게 자신의 지시에 맞춰 제대로 연기하지 않았다고 따지고 추궁했습니다. 저는 그 심리극 진행자가 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접해왔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내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부조화와 부조리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쓰는 한 인간의 독특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부정적인 캐릭터 이야기 시리즈 9번째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캐릭터를 소개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